안녕하세요. 강남 내용치과 김영삼 원장입니다. 오늘은 좋은 치과 고르는 법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치과가 좋은 치과냐고 하면 대부분의 치과 의사들은 자기 치과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지 않나요? 제가 원래는 이제 다른 강의를 제가 많이 하는 편인데, 강의를 할 때마다 내 이야기를 먼저 하지만 내 말이 맞는 건 아니다 라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은 치과 고르는 법, 우선 어느 나라에서 치료를 받을 것인가, 제가 요걸 왜 넣냐,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치과는 대부분 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원래 주업이 외국에서 치과 의사들 사랑니, 발치, 임플란트 이런 거 강의하는 게 제 직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가보면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이라고 생각되는 나라들도 치과 수준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치과 어디를 가서 치료받아도 거의 세계적인 수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아까 좋은 치과 고르는 법이라고 했는데, 사실 치과와 치과 의사를 약간 구분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치과 의사가 누구냐가 더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좋은 치과에 안 좋은 치과 의사가 근무할 수도 있죠. 또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양궁 선수가 있다고 칩시다. 세계에서 제일 잘 쏘는 세계 랭킹 1위인 선수하고 세계 랭킹 100위인 선수하고 똑같이 100발을 쏘면 1위인 선수가 제일 잘 쏘겠고 100위인 선수가 아마 평균을 내면 낮을 겁니다. 세계 랭킹 1위인 선수도 아무리 쏟아보면 10점에 못 맞출 때가 있죠. 그렇지만 세계 랭킹 100위인 선수도 쏟아보면 10점에 맞추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훌륭하고 진료 잘하는 치과 의사가 마침 7점, 8점 쏠 때 그게 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이런 좋은 치과냐, 어떤 좋은 치과 의사냐, 이거 하나가 무조건적으로 최상의 진료만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것도 중요한 내용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병원 가서 까다로운 환자 되지 말라고, 병원 가서 까다로운 환자 되면 좋은 치료 받기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출신 학교와 전공 여부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가장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참 답변하기가 어렵죠. 출신 학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나라 얘기하면 너무 민감하니까 미국 얘기를 한번 해보게요. 미국 얘기를. 미국에 예를 들어서 정말 좋은 학교라고 할 만한 학교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이름을 다 들으면 알만한. 예를 들어서 미국 치과 의사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야, 어디 학교 나온 애 중에 진료 잘하는 사람 봤어? 미국에 이제 치과대학이 한 80개 있다고 하는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을 대놓고 저렇게 할까,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기는 했습니다. 미국에 보면 출신 학교별로 진료 능력에 별로 차이가 없다, 이런 논문도 있다고 하고, 심지어는 좋은 학교 나왔다고 생각되는 애들이 공부도 안 하고 비정상적인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진료적인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도 듣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그 학교는 진료보다는 연구라 이런 걸 위주로 교육하는 데기 때문에 진료 퀄리티에서는 보장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서 진료 잘한다고 생각될 만한 치과 의사들을 머릿속에 한번 쭉 떠올려 봤어요. 특별히 어떤 특정 학교에 편중돼 있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치아가 아파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된다면 이 치료는 이 사람한테 받고 싶고 이 치료는 이 사람한테 받고 싶다라는 만큼의 그 실력이 유명한 치과 의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학교별로 어떻게 부포되어 있는지 생각을 해봐도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정반대인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가끔 또 이건 있어요. 지나치게 학력이라든지 이런 걸 강조하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는 오히려 조금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긴 하죠. 그쵸? 오직 그거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 써야 될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공 여부, 상식적으로는 전공을 하신 분이 그 분야의 진료에 대해서는 뛰어나겠죠. 상식적으로 최소한 뛰어나지는 않을지라도 기본은 하겠지,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특히 이런 건 있어요. 쉽게 말해서 톡된 말로 돈 되는 진료는 다 모두가 전문이라고 하고 다 저거 배웠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특히나 이제 돈 안 되는 진료, 잇몸 치료, 신경 치료, 이런 것들은 실제로 열심히 하고 잘하시는 분들 보면 많기는 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어디가 어떤 전공이다 딱 이렇게 본다기보다는, 어차피 치과 치료가 동네 치과를 기준으로 본다면 어떤 특정 진료 하나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진료를 다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전공에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물론 이제 전공에 따라서 더 잘 하시는 분도 많이 있겠죠. 상식적으로는 내가 만약에 신경치료를 받아야 된다, 당연히 신경치료 전문으로 하신 분들이 기본적인 퀄리티가 훨씬 높겠죠. 그렇지만 또 아닌 분들 중에서도 잘하는 분들이 또 많아요.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단정 짓기도 어렵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잇몸 치료 같은 거, 이런 부분도 내가 그게 전공이고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정성을 들여서 의무감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주변에도 보면 전반적인 치과 치료,
정도를 놓고 본다면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또 신경치료 전문으로 한 선생님 중에 신경치료도 잘 하시는데 임플란트도 잘하고 치아 이 크라운하고 뭐 이거 씌우는 거 있죠. 보철 이것도 되게 잘 하시는 분도 계세요. 제가 또 아시는 분들은 뭐 구강내과 턱관절 전문하시는데 턱관절은 안 하고 임플란트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또 정말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단순히 어떤 이런 것만으로 사람을 고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대학병원 임플란트 400만 원 넘어요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정말로 엉덩이 뼈 같은 거 떼서 임플란트 해야 된다면 대학병원으로 가셔야 되겠지만, 우리나라가 대학병원이 조금 잘못된 시스템입니다. 원래 대학병원이 싸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미국의 유명한 대학병원들이 임플란트 값이 뭐 500불 하는 데도 있고 거의 공짜인 데도 있고, 왜냐면 거기 다 배우는 사람들이 하는 데잖아요. 난이도 있고 어렵고 힘들고 뭐 이런 분들은 당연히 이제 그런 전문성을 가진 교수님들이 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임플란트를 굳이 대학병원 가서 할 필요가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가 대학병원이 외부에서 지원도 많고 기부금도 좀 많고, 그래서 정말 교육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다면 오히려 외국처럼 당연히 교육 연구기관이니까 좀 저렴하게 해야 될 텐데, 우리나라는 대학병원을 가르치는 곳이고 연구하는 곳인데 거기를 비싸고 좋은 치과 규모로만 보는 잘못된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대학병원 교수님들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무릅쓰고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좋은 치과를 골라내는 게 정말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 이 사람한테 치료받고 싶다고 생각하는 정말 진료 잘하는 선생님들이 몇 분 계세요. 근데 다 성격이 별로예요. 성격이 T예요. 성격이 좋은 사람을 별로 못 봤어요. 까탈스럽고 자기 스스로 어떤 만족을 못하고 자기가 그걸 이겨내고 막 고뇌하고 고민하고 막 최고가 돼야 되겠다고 노력하고 막 이런 기질이 있어야 이게 또 진료를 잘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요. 이거 확실한 건요, 치과의사 실력은 치과의사밖에 모릅니다. 심지어는 치과 직원들도 잘 모를 거예요. 치과 좋은 치과를 소개해달라고 그러잖아요. 대신에 나쁜 치과는 나쁜 치과 티가 좀 납니다. 다만 제가 나쁜 치과의 일반적인 특성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지, 나쁜 치과가 모두 다 이렇다라는 건 아닙니다. 나쁜 치과들의 일반적인 특징 제일 중요한 거죠. 광고를 지나치게 많이 하는 거. 아니, 좋은 치과가 환자도 많을 텐데 왜 그렇게 광고를 많이 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 광고비가 생각보다 많이 비싸요. 이 유명 검색 엔진에 그냥 검색하면 나오게 하는 거 있죠. 이거 몇백만 원씩이에요. 다만 이런 상식적인 광고들이 있죠. 이제 개원했어. 개원했다고 풀랑 붙이고 뭐 개원했다고 선물 좀 나눠주고 이런 거 정도야 뭐 우리가 귀엽게 봐줄 수 있는 거고, 그 정도는 상식적이라고 보는 건데, 상식을 떠난 광고, 개업한 지 한 5년 10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엄청난 돈을 들여서 광고한다는 이야기는 그동안에 봤던 환자들한테 소개 환자도 별로 없고 그동안에 봤던 환자들도 별로 다시 오지도 않는가 보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늘 새로운 사람들만 상대해야 되겠다라는 뜻이잖아요. 당연히 좋은 치과라고 볼 수가 없겠죠. 가격 할인 이벤트를 많이 합니다. 선착순 100명에게만 뭐 해준다, 아니면 이번 달에만 뭐 한다, 수험생 할인, 그것도 사실은 원래는 불법입니다. 그리고 표기하면 안 돼요. 정식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의료법상. 원래 좀 괜찮은 치과라면 상식적으로 어떤 환자 가지고도 충분히 먹고 살아요. 제가 봤을 때 너무 그런 거에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이 너무 저렴한 치과, 확실히 이건 제가 확실합니다. 제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고 돌아가셨지만, 우리 할아버지 함자를 걸고 맹세하는데, 제가 진료를 저렴하게 하면서 잘하는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가격 저렴한 걸로 엄청나게 광고를 많이 하던 치과가 있어요. 유명한 치과입니다. 저렴한 가격, 임플란트 비쌀 필요 없다, 환자들한테는 자기들은 서민을 위하는 치과. 그 치과 의사들이 일반 치과 의사들보다 한 3배 벌걸요? 그렇게 환자들을 위한다고 광고하는 그런 사람들이 치과 의사를 모집하는 광고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야, 너네 병원 하기 힘들지? 우리 치과 오면 편하게 돈 벌 수 있어. 이렇게 사람들을 모집해요. 말이 안 되죠. 서민을 위한다고 착하다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우리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많이 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양심을 저버리고 그런 데 가서 일하는 치과 의사들은 또 좋은 사람일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가겠어요, 거기로? 당연히 진료도 잘 못하고, 아니면 양심이 없거나 좀 뭔가 하자가 있거나, 아니면 정말 돈이 급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저렴한 가격을 미끼로 저렴한 치과에 가가지고 좋은 진료를 받겠다고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치과 치료가 비싸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 한 채 사고 싶은데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사고 싶지만 비싸잖아요. 그렇다고 그게 그 아파트 짓는 사람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의 어떤 그 질서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상식적인 선에서 상식적인 가격대를 저는
진료를 권장을 하는 편이고요. 보험 진료, 돈 안 되는 진료도 많이 하는 치과들, 이런 치과들이 좋은 치과겠죠. 아니, 가격이 싼데 싸다고 광고하는 사람, 요거는 정말 나쁜 거가 확실하죠. 저는 치과가 강남역에 있는데 강남역에서 저희 치과가 임플란트가 제일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동네랑 비슷한 수준인데 어떻게 또 강남역이 또 막 저렴한 치과 막 이런 이미지가 조금 있어가지고 요새 이제 그런 치과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강남역 이미지가 막 좀 싸게 이렇게 막 이상하게 막 후려치고 막 이런 이미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근처에 아주 임플란트를 싸게 하는 치과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근데 막상 진료 끝나고 나서 보면 이제 그 임플란트 재료하시는 분들이나 치과학에 관련된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 보면 실제로 그렇게 저렴하다고 광고했지만 그 돈 내고 거기서 임플란트 하는 사람은 1년에 한 두세 명밖에 없다. 대부분 다 그 가격을 미끼로 가서 거의 못하고 더 덤태기까지 써서 온다. 왜냐면 가격이 싸다고 광고까지 했으니까 그 사람한테는 더 많이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오히려 가격이 싸다고 광고한 치과에 가서 더 비싸게 진료한다라는 이야기를 더 많이 듣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들었을 때 그러더라고요. 저 강남역 터줏대감인데, 그죠? 19년 전에 개원 2001년 11월에 제가 계약해서 2002년 2월부터 진료를 했는데 그러진 않았는데 요즘 보면 그냥 강남역 이미지가 조금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그 임대료가 되게 비싸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그렇습니다만은 임플란트 뭐 몇만 원 해가지고 광고하는 거 있죠. 그런데 가시면 무조건 눈탱이 많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나는 형편이 안 좋으니까 그런 데 가야지가 아니라 안 좋으신다면 오히려 정상적인 치과를 더 가셔야 됩니다. 물티슈, 제가 봤을 때 물티슈는 약간 치과 의사들 사이에서는 안 좋은 치과의 어떤 표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임플란트 가격 써져 있고 저렴하다 이런 거 써져 있는 물티슈를 막 길거리에서 나눠준다. 그것도 원래는 직원이 나눠준 거 아니고 사람 사서 나눠준 거면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막 이렇게 나눠주는 거 이런 치과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뭐 방송하는 김에 얘기하는데 저희 치과 앞에서 나눠주는 치과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러면 안 돼요. 그 상도덕이 아닙니다. 그게 남의 치과 앞에서 임플란트 가격 얼마라고 써져 있는 거 물티슈 나눠주고 그러지 맙시다. 정말 그거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자기들만 이런 걸 한다. 자기들만 특별하다. 앞니 미용 치료 같은 거 그다음에 임플란트도 종종 있지만 특히 돈 되는 치료들 있죠. 자기들만의 특허가 있다. 자기들만의 이런 거 있다. 강조하는 치과는 절대 가시면 안 합니다. 좀 제가 봤을 때 이런 거 하는 사람 중에 제일 이상한 사람이 자기 가족한테도 했다고 그러는데 아이고 자기 가족한테도 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나쁜 사람이겠어요. 그죠? 아주 돈밖에 모르니까 가족한테도 그런 치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뭐 페이닥터 뽑는 거 보면 아무나 들어가서 막 하다가 다 망쳐가지고 나오고 그러던데 뭐. 그리고 그러면 대표 원장만 잘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대표 원장이라는 사람도 보면 잘 못해. 그죠? 이런 생각마저 들 정도예요. 거기서 이제 치료한 것들 케이스도 몇 명 보면 야 그만큼 했으면 잘할 만도 한데 야 그만큼 하고도 이만큼 하는 거 보면 정말 못하기 못하나 보다. 그런 애들이 돈은 많이 벌고 싶고 하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돈 되는 치료만 광고하는 뭐 임플란트 교정 전문 누가 그렇게 안 쓰고 싶어? 치과 의사로서 창피하니까 그렇게 못 쓰는 거죠. 나 돈 되는 거 전문이라고 쓰는 게 내 스스로 양심에 너무 찔려서 그럼 그 치과에서는 돈 되는 치료만 하고 앞니 이렇게 막 예쁘게만 하는데 막 어금니 썩은 거 이런 거 치료 안 해요? 그건 전문 아니니까 아니면 수준 낮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치과 의사들은 자기는 생각보다 진료를 잘하고 양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되게 양심적이고 진료를 잘하는 것 같아요. 다른 치과 의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또 속지 않으셔야 됩니다. TV에 나와가지고 상식 전달하시는 분들, 잇몸 질환 이런 거 뭐 안 좋다, 뭐 틀리 이런 거 좋다 이런 거 상식 전달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좋은 분들이죠. 그런데 특히 뭐 케이블 TV 이런 거 나와가지고 자기만의 차별화된 그런 거를 이렇게 막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그건 다 사기입니다. 사기. 여러분들 그 TV 그런 거 출연하는데 돈 많이 들어요. 저 예전에 그런 거 MC도 제가 보고 했었어요. 그래서 아는데 남들이 개그맨 이봉원 닮았어요. 이봉원 강원래 닮았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방송하고 그럴 때도 박미선 선배님께서 어쨌든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일 나쁜 치과가 요거 같아요. 요거. 아니 싸다고 광고하는 것도 있는데 정말로 오로지 과잉 진료만 많이 해가지고 정말로 비싸게 받는 치과가 있습니다. 싸다고 광고 많이 해서 환자 많이 보고 먹튀하는 치과도 많지만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요새 뭐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데 보면은 인정인들이 바로 지칭되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나만 빼고 세상 사람 다 비양심적인 것 같이 이렇게 말한다거나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선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뭐 할 수 있죠. 갑자기 뭐 코로나 때문에 환자도 없고 상식적에서 하는 사람들까지 제가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또 젊은 후배들 환자도 없고
당연히 이미 저처럼 한 자리에서 20년 하는 사람은요, 환자가 많아요. 그래서 안 와도 돼요, 환자들. 안 와도 돼요, 환자들. 광고도 안 합니다. 강남역에서 유일하게 광고 안 하는 치과래요. 그리고 저는 무조건 저희 직원들이 처음 들어오면 저를 환자로 해가지고 스케일링, 스케일링보다는 저는 이제 입솔질, 제 입안을 깨끗이 클렌징 하는 걸 하고 제가 오케이 라고 하면 백화점 상품권 하나를 주고 일반 환자를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만큼 저는 개인적으로 구강위생 관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당연히 다른 치과에서 어떻게 배웠든 아니면 이제 졸업하고 나왔든 내 언더 마이 룰, 내 지붕 밑에서는 내 규칙을 따라야 된다. 앞으로 다 잊을 건 잊어. 저를 환자로 상대로 해서 패스한 치과위생사만 환자를 볼 수 있게 합니다.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궁금하신 것도 다 모아놓으셨다가 다음 달 수요일에 뭐 별일이 있거나 변경되면 또 공지할 거고요. 다음 달 수요일 저녁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